자, 이제 또 시그널과 기업 가봐야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조합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주식회사 광장 황태규 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김주정 아나운서 내용 준비하고 있죠.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죠. 삼성전자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AI는 거품이다. 반도체와 AI 상승이 끝난 게 아니냐 말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2.19%, SK하이닉스는 1.32%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 봐야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상승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키워드는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너무 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아주 인상적인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2%나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분기 반도체 이익 역시 5배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 개선세라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싸서 담아야 하는 구간이라고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의 손바뀜인데요. 오늘 아침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45만 주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물량을 다 받아내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오늘 하루에만 120만 주 넘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전일까지는 최근 계속해서 개인만이 외롭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까지 함께 들어오며 삼성전자의 주가를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일 텐데요. 반도체계 풍향계인 만큼 최근의 부진세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8%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혁신의 변곡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정말 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또다시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운전자 감독관이 없는 로보택시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로보택시가 잘 가고 테슬라가 잘 간다면 투자자들은 한국에서는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두뇌를 보여줬다면 그를 구동할 수 있는 부품과 두 다리의 쌍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 부품주 현대위아가 그 상승을 함께 받아내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상승의 가장 큰 기대감은 바로 CES 2026 참가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첫 단독 부스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래 현대위아는 기계를 만들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순히 부품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기업이라는 걸 전 세계에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여줄 건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전기차 관련된 혁신 플랫폼과 함께 구동 부품의 혁신인데요. 과연 현대위아 이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을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주가 상승 동력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 하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셔서 좀 색다른 접근법이라면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과거에 이제 짜장면으로 치면은 우리 인성희 고문은 한 몇백 원대부터 예전에 자주 줬을 거고 요즘은 이제 짜장면 한 그릇에 웬만하면 거의 10,000원 가까이 근접하는 물론 비싼 데죠 근데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률은 올랐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똑같은 얘기를 삼성전자에 하면은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 됐지만 인플레를 감안하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 배경이 있어야죠. 이익을 내느냐. 이익 빵빵합니다. 그죠? 2025년 올해 3분기 재계가 알기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가 12조 2천억. 4분기 집산해봐야 되겠지만 그 월등히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년도 상반기도
기대가 되잖아요. 계속 레코드를 새로 쓰는 기록 경신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거. 그럼 뭐 주가 뭐가 걱정인가요? 그죠? 네. 최근에 그 AI 버블론이 좀 화두가 좀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테크주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조정도 같이 동반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아닌 쇼티지 현상에 대한 그런 슈퍼 사이클로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맞고요. 과도한 우려보다는 보이는 현상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2025년 올해 4분기에 있어서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 범용 같은 경우는 13% 정도, 그리고 서버용 같은 경우는 23% 정도 상승이 이미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상승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더불어서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10% 정도, 최대 60% 정도까지 올라간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러한 공급 우위의 시장을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도 충분히 수요층에서는 매수를 한다,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 쓸 결국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D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바로미터적인 그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조심스럽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4분기의 실적 발표 때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당사는 이제 최근 HBM3 12단 이쪽으로 있어서 전환을 이제 가속화하는 전략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연간 HBM 비트 공급이 2배로 확대하는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제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HBM 단일 품목이 아니라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그쪽으로, 그리고 모바일, 가전에 대한 세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금 창출력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탄력성의 우위로 있어서 HBM에 대한 격차를 하이닉스와 줄여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율로 봤을 때 현재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52% 정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주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 완충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만 원 근처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현재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마다 모아가기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것은 충분히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필요 있겠어요? 그냥 컨빅션 바이. 공격적으로 가시죠. 갈 거면. 네네. 네, 아니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니 쭉 보면 어제 요즘 데이터를 다시 훑어보고 있는데 저희 어제 방송 오프닝 때 이제 DXI라는 차트를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렸거든요. DXI 지수는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의 합산 지수인데 그게 올 한 해만 4만 선에서 40만 포인트면 10배 올랐거든요. 판매 제품에 그러니까 물론 꼭 그렇게 대비할 수는 없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판매 가격이 지금 10배 이상 가까이 올랐다는데 이익이 그러면 얼마나 누적이 되겠느냐. 만약 이익을 제대로 공개 안 해갖고 누수시켰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가 잘못하는 거고 공평하게 오픈을 한다면은 상당히 놀라울 것 같고 그게 주가에 아직도 반영이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겁낼 게 없다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지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라고 봅니다. 현재 그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수치로 잠깐 말씀드리면 1318%가 좀 오른 부분이 좀 있고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범용보다는 이제 서버용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췄을 때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 확장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서버용 D램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대폭 상승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평가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내년 26년이죠. 1분기 실적 발표 때 아마 피크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단할 수는 없죠. 피크가 될지 아니면 그것이 또 진행하는 과정일지. 어찌됐건 커스피 5천 시대를 내년에 이제 전망하고 기대하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1,000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잖아요. 요즘 통화가치 보면은 뭐 부르는 게 값인데 맞습니다. 미국은 뭐 기업들은 뭐 몇천 조씩 하잖아요. 7,000조, 8,000조씩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위아 여기는 또 로봇 전환 이슈인가요? 뭘로 봐야 되죠 이게? 이슈는 그 다음 달 6일인가 라스베가스에서 CES. CES 하는데 여기에 이 회사 최초로 이제 그 미래형 자동차 공조 시스템, 이 공조업체잖아요. 그래서 공조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슈가 났는데 현대위아가 슬금슬금 올랐어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 하고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 쳐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한 4만 원대에서 몇 달간 지지부진 움직이다가 벌써 7만 원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야,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을 정도야. 보면 자동차는 현대 쪽 완성차만 오르고 그 위에 뭐 올랐다라면은 뭐 연결하는 뭐 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이 정도만 오른 것 같고. 부품주들은 계속 좀 하락.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는데 어느 틈엔가 위안은 슬금슬금 올라가서 벌써 7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어제까지도 뭐 거래량이 그렇게 뭐 크게 늘 상황도 아니었고 뭐 늘지도 않았는데 오늘 좀 오르면서 재료가 터지면서 오르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10% 이상 장중에 오르는 종목들의 거래량은 전일 비해서 거의 뭐 3배, 4배씩 터지는 경우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종목에서 한번 그날 하루는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자 한 쪽에서 집중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그 미래형 공조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차주가 그러니까 네. 자동차 그 오너가 차에 타면은 그 사람의 그 상태, 몸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 그 개인의 의료 정보라든 걸 다 갖고 뭐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진다든지 뭐 의자가 어떤 정도로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의자가 변화가 돼갖고 자장 안락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내부적인 그런 그 개인에 대한 시스템을 뭐 바로 그냥 적용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등 듀얼 조인트라 그래가지고. 그 조향가가 최대로 안 되는데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요즘 주차할 때 바로 직각으로 주차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선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차하기도 상당히 편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노면이 울퉁불퉁할 때 그 탑승자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액츄레이터를 조정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가 한다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공조 시스템으로 엮어서 인공지능 영향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아마 하지 않겠나 개인의 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뭔가 좀 발표가 좀 나오지 그런 쪽에 좀 내용이 실리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해서 좀 오늘 시세가 나는데 글쎄요 이 연속성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이제 크게 거래가 안 터지고 꾸준하게 올랐고 실적도 뭐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좀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관이나 그리고 외국인 이런 것들이 크진 않지만 계속 좀 매수를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이다라는 쪽에서 오늘 좀 거래가 좀 많이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정받을 확률이 좀 커 보여요. 하지만은 꾸준한 상승은 기대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냥 매수 의견 드리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열 관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됐잖아요. 뭐 이게 막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제인가요? 히팅 펌프를 아마 공급하는 정책들 그러니까 남는 열들이죠. 뭐 차가운 열을 냉기를 이렇게 뭐 주간에 어떻게 하고 뭐 그럼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히팅 밸브, 히팅 뭐 펌프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열 관리라는 게 주요한 또 키워드가 돼서 탈모보다는 열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탈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위안은 전략을 어떻게? 이 전략은 그냥 매수, 꾸준한 매수인데 뭐 강력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주영 아나운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에 날개를 달고 상승하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장 마감 직전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탈모 치료제 시장에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이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한마디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용했던 탈모 섹터가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함께 체크해보면요. 전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탈모는 미용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소식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탈모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역시 급여화를 검토하라는 주문까지 함께 이어졌는데요. 단순한 발언이었으면 이렇게 뜨겁지 않았겠죠. 구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한 만큼 시장은 이걸 두고 단순 해프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수혜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시간에부터 오늘 장 초반까지 TS트릴리온, 위더스 제약, 메타랩스, 인노진 같은 기업들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 단기적인 테마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옥석 가리기를 위한 지혜 함께 빌려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테마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뜨거운 테마는 바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키즈 테마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관련 주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이어진 국무회의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구직급여 또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6년 만에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하루 상한액이 68,100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출산부터 육아 시기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간까지 함께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아이만 낳아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채용해야 하는 기업에게 주는 장려금까지 함께 늘어나게 되겠고요. 근로시간 단축급여까지 현실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실하게 돕기 위해 돈줄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고 시장은 해석하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르코스와 꿈비,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금성 지원 확대와 제도까지 함께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정부 정책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두 섹터 지금 바로 함께 향후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입니다. 네. 두 분도 좀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뭐 대통령의 한마디에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주시장은 또 뭐 찾기를 바쁘고 자 탈모 네 어떤 분이 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는 저기 네. 탈모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왜 이렇게 아니, 실수가 그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고민이죠. 네, 요즘 열이 많이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도 열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일단 뭐 건강보험에 대한 그 적용 확대 시그널 플러스 정치권에 대한 발언으로 있어서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JAK, 억제제 계열 등의 중증 원형 탈모 이러한 치료 옵션이 빠르게 좀 늘고 있고요. FDA 승인으로 있어서 약제 접근성 논리까지 강화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중증 원형 탈모에 건강보험을 좀 적용을 검토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얘기가 좀 나왔고 하루 약값이 약 2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완화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유전성 탈모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좀 했었고요. 이에 네. 따라서 테마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일단 뭐 그러니까 중증 원형 탈모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 적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제 유전성 치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리스크가 한 번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주가에 대한 출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그 정책으로 있어서 확정 공시 그리고 적용 범위하고 급여 기준이 어떻게 좀 제한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나서 재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현재에 대한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모습들이 있어서 차익을 좀 하는 차익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겠다라고 보이고 신규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둘 다 보류죠. 그러니까 원형 탈모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플러스 유전성까지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즉 다시 얘기해서 원형 탈모까지 만이라도 통과가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대폭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 한번 기다렸다가 재접근하는 모습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탈모 치료제 월 성분 이러니까 뭐 검색 찾아보면 피나스트레이드 뭐 발음은 어려운데 피나스테리드 약간 스테로이드 계통이 아닌가 싶어서 그 피부 건선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안약에도 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부작용은 이 심장 근육에는 안 좋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탈모라는 게 이제 모낭의 힘이 약해지니까 빠지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치료제 성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뭔가를 효과적으로 내는 이번에 주제가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유전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에 대한 건강 보험을 적용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합리 다는 아니에요, 지금. 그 건보 재정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직접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를 잘 몰라서 제가 일단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물질적으로 있어서 그에 대한 그 효용성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현대약품을 필두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약사 중에서는 이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게 쌍두마차로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국제약도 뭐 광고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한 치료보다는 예방에 대한 목적으로는 가는데 이제 예방에서 완전한 그 치료 쪽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제 재정은 한정적이고 어쨌든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탈모 같은 경우는 약간 후순위로 빠질 것 같고 일단은 비만 쪽으로 선순위로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세적인 차원에서 투자에 대한 차원에서 시점을 좀 봤을 때는 비만 쪽이 건강보험료 확대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탈모 쪽이다라고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 테마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합니까? 테마주로서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20% 이상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좀 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뉴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일 발모 이렇게 또 뭐가 나오진 않으면서 탈모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해서 자, 두 번째 또 이 테마가 퀴즈 테마. 제가 이게 제일 별로 꺼려하는 건데 저출산 고령화는 뭐 매 정권마다 나오는 이슈잖아요. 정권 초기에. 거기에 출산 장려 정책 이것도 언뜻 보면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장려해서 애 낳으세요. 막 그게 뭐 돼지 종돈처럼 막 뭐 늘리는 이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출산을 장려하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안전한 국가에 대한 국가의 자긍심이잖아요. 자긍심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거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출산 대책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뭐 그냥 하여튼 성인 될 때까지는 국가가 알아서 그냥 키워주면 되는데 아유, 그거 이게 쉽지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않겠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뭐 가면 뭐 공산주의가 되고 예, 공산주의가 됐든 어떻게든 간에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반의 반 정도 저희
때만 해도 뭐 학생 초등학교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렇죠. 오전반, 그러는데. 오후반도 있었고 예, 네, 한 네. 반에 저도 80명대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기껏해 한 30만 정도 그러면 뭐 엄청난데 하여튼 뭐 애가 나서 그 부모가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 교육의 질 뭐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면은 좀 출산이 자유롭지 좀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쎄 저출산의 문제가 됐었나요? 아니면 뭐 금융의 문제가 있었나요? 보험업계가 그 저출산 관련해서 3종 세트를 갖다가 네.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납입을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아마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있을지 뭐 이게 연간 한 1,200억 정도 부담 완화한다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될지 적극적으로 이게 뭐 거기에 뭐 해가지고 그걸 부담을 갖다가 덜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 재료로서 먹힌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반짝하니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표적인 오르는 것 중에 뭐 꿈비라든지 에르코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다 잠깐 나오긴 유아용 하는데 가구입니까? 그거? 예, 이게 뭐 에르코스 같은 건 유아용 이제 식음료죠. 이런 쪽에 네. 하고 이제 꿈비 같은 종목인데 그래서 이 회사들이 뭐 연초부터 그 유아용 관련해 갖고 이제 저출산은 뭐 오래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올해 계속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뭐 개선되고 매출이 늘어야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런 회사가 아무래도 살아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요원하지 않나라는 쪽에서는 네. 오늘 좀 단발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또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왜냐면 뭐 개별주로 서류도 말씀해 그냥 주신 수급이 가서? 개별적으로 예 그냥 수급으로 들어가니까 실적 관계없이 그냥 몰리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오늘 같은 많이 오른 종목은 좀 피해 가시고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즈는 대표적으로 실적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빠르진 않지만은 상당히 완만하고 그리고 실적도 뒤따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네. 정도 종목 보는 거 외에는 크게 오늘 올라가는 거 그냥 단기 매매 트레이딩 정도 그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좀 빠졌을 때 매수했다가 단기에 파는 분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매매는 제한적으로. 예. 네. 자, 요즘 뭐 터미널 테마, 뭐 탈모 테마, 저출산 테마의 질이 또 이게 약간 난잡한다 느낌인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하는 걸로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 함께해 주신 시그널이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주식회사 광장 황태규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